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219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유튜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시장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 장점이나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를 또 스스로 고치고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좀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시장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옷 색깔이 많이 달라졌죠. 날씨가 그만큼 또 쌀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투자에 앞서서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죽다시피 했다는 것은 시장이 정상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정부의 정책이 너무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타이밍에는 과연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9.13 조치라든지 기타 분양가 상한제 해가지고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들이 꽁꽁 막혀 있습니다. 꽁꽁 막혀 있는데 과연 그 꽁꽁 막혀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시장으로 가야 될까요? 저도 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또 잘 또 살펴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틈새 시장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또 시장들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투자의 방법들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존의 어떤 시장들은 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많이 했죠. 미래에 어떤 가격이 오르거나 가치가 상향되는 그런 어떤 시장들을 꿈꿔왔다면 지금은 그런 거를 생각할 어떤 그 시장 분위기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출을 해주지 않는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거의 들어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과연 아파트든 땅이든 수익형 건물이든 아니면 상가든 뭐가 정말 답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현장에서 조그마한 월 수입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의 투자를 조금 더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꿔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는 강남에서 부동산을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의 뜨거운 반응도 아니고 물론 아파트라든지 그 일부 아주 극소수 단지들이나 극소수 매물들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런 물건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 수요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과연 그게 얼마만큼인지 몇 건인지 아니면 몇백 건인지 몇천 건인지 자세히 모른다면 섣부르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게 아주 극소수인데 그게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부풀려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투기 수요를 유발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도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억 30억을 깔고 앉아서 특별하게 지금 내 주머니에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물건에 과연 뭐 하려고 투자를 할까요? 내 주머니에 단 얼마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익형 건물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고 수익형 건물들이 아닙니다. 물론 월세를 주면 수익도 있겠지만 투자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제가 기존에 3년 이상 평택의 서평택 지역을 주로 이제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쪽에 이제 투자 유치를 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시켰고요. 그래서 제 의견에 따라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신데 뭐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견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뭐 착공을 한다든지 그 지역만의 특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런 지역들이라면 당연히 견딜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정책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영리에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 지역들은 뭐 지금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그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고는 있지만 단지 그거는 어떤 시점의 문제일 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눈여겨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금 여력을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 더 견디시고 좋은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또 거기에 투자금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더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쪽 지역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단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어떤 구가 아니면 군이 인구가 늘어나는가,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가, 앞으로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세종시의 데이터 센터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내려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당연히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종사자가 생기고 당연히 근로자가 늘어나겠죠. 즉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역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화성 동탄 2기 신도시나 동탄 1기 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지역이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화성은 땅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투자한다면 그렇게 큰 시세 차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물론 저평가된 땅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지역이 진천에 있는 덕산읍이라는 곳입니다.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7월달 정도에 덕산면에서 덕산읍으로 성격을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산수산업단지와 신축산업단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해서 직장인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임대용 건물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거나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가는 비어 있는 곳이 많고 임대 물건들은 지금 공실이 없어서 꽉 찬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용 임대 물건에 집중해야지 거기에다가 또 상가를 더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임대를 주지 못해가지고 공실이 생겨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만들면 안 되겠죠. 물건에 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곳에 토지를 투자해가지고 수익형 어떤 주거용 건물을 만들고 또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거둔다면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건들을 추천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자본금을 판단하셔서 그쪽에 투자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걸 결정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세종시 나쁘지 않고요. 오창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교통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산업단지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청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변 또 땅 가격이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오른 지역에서는 수익성 분석을 잘 해서 임대 수익이 과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익형 물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물건으로 움직여서 한 몇 년간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또 견디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또 그런 또 분위기가 또 미래 가치가 또 우선시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한다면 그런 물건들을 또 잡아서 또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방법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좋은 투자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11월 정도에는 진천 그쪽으로 지금 부동산을 좀 옮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생각을 계속 굳히고 그쪽에 아는 지인과 지금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다 이런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뭐 투자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실거주자가 아닌 이상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내고 골라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자주는 못하지만 조금씩 어떤 방향과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생각을 하셨다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뭐 현장을 가본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나 강의 때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깊이 있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좋은 방향도 설정하시고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19 부동산 TV의 219였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구독자가 뭐 물론 지금은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 뭐 70명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든지 꾸준히 계속해 나온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